네, 반갑습니다. 이상민 작가입니다. 오늘도 책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죠. 그 책 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그겁니다. 시장성이에요. 시장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이 상당히 중요하고 잠깐만 메모를 좀 하면서 해야겠다. 시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책 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혹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유리할 수는 있지. 근데 아무런 힘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서울대 의대 나왔기 때문에 내 책 볼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왜? 서울대 의대 나왔다. 그게 어때서? 너무 많잖아. 노벨상 수상했다. 없잖아.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없잖아. 귀하잖아. 하니까 뭐야? 이겁니다. 근데 서울대 의대 나왔다. 너무 많잖아. 서울에 의사 하시는 분들 중에 서울대 의대 나온 분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가 안 돼. 서울대 의대를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줄기세포를 발견해서 전국적인 스타가 되었다. 그러면 좀 다릅니다. 신문에 도배가 되어 있고 난리가 났고 뭐 이러면 좀 달라. 근데 서울대 의대를 나왔다는 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입시학원에서 논술을 강사한다.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게 뭐 서울대 법대 나왔다. 책 출판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학벌이 좋다 해서 책이 무조건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학벌이 좋다. 서울대 법대 나왔다. 그래가지고 대기업의 대리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출판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펙에 대한 자만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스펙이 없는 분들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책을 사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 보는데 그러면? 나한테 도움되니까 사본다는 거죠. 나가 누군데? 독자한테 도움되니까 독자들이 책을 사본다는 거죠. 바꾸고 이야기하면 시장성이 중요한 겁니다. 독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포착과 그리고 그 메커니즘에 대한 정확한 공략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거단 말이야. 책을 사람들이 사보는 거는 서울대 나와서 사보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지. 서울대 문서울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고. 고졸이어도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이유는 사람들한테 도움되니까 움직이는 거라고. 그 사마천의 사기를 보라고. 사마천의 사기가 보면 뭐가 나옵니까? 풍안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하죠. 그 여부리가 있어요. 여부리가 있는데 여부리가 식객이 한 3,000명 있었죠. 그 식객들이 다 이렇게 나중에 망하고 나서 다 가버린다고. 밥 공짜로 먹이고 했는데 그때 남은 사람이 이제 다 도망가고도 남아있는 사람이 이제 풍안이었어. 다른 사람 다 가버렸고 풍안만 있는 거지. 그 풍안이 이제 여부리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부리가 뭐 굉장히 화가 났으니까. 뭐 때문에 화가 났냐? 사람들 다 도망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좀 버려야겠다.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풍안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느냐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가는 건 당연한 거다. 시장에 물건이 있을 때 사람들이 오고 시장에 물건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가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가 있으니까 오는 거고 이가 없으니까 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벌 하지 마라 그러죠. 그게 맞는 거거든. 사람들이 책을 왜 사보겠단 말이야. 자기한테 득되니까 사본다 이 말이야. 자기한테 해대면 사보겠나 안 사보겠나. 안 사본다 이 말이야. 서울대 법대 나온 거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야. 내 서울대 법대 나온 거는 자기한테 득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서울대 안 나온 것도 자기한테 득 안 되고 자기가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으로 봐야 돼요. 득이 되니까 사본다. 득이 안 되니까 안 사본다.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니까 관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항상 책을 쓸 때는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또한 실망하면 안 되죠. 누가 자만하면 안 되는데 하버드 서울대 출신들이 자만하면 안 되고 동시에 전문대 고졸 출신들이 실망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사람들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잖아. 보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베스트셀러 작가 되는 것은 사장 되는 메커니즘이랑 좀 비슷해요. 공무원, 구급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 되는 메커니즘이랑 좀 달라. 구급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은 시험 쳐갖고 합격을 해야 돼. 근데 사장은 특히 구급 같은 경우 시험 치고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대졸 졸업장과 토익 성적이 필요해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시험을 치는 거야. 근데 사장이 되는 데는 토익 성적이 필요가 없어. 사장이 되는 데는 뭐가 필요 없나?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데는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어. 그리고 토익 점수도 필요 없어. 필요 없다니까. 토익 점수 만점 받았다고 베스트셀러 작가 되고 토익 응시표가 없어, 그 토익 점수가 없기 때문에 베스트셀러 작가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책 못 쓰고 대학 나온 사람 책 쓰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사장 되는 거랑 비슷해. 사장 되는 거랑. 대기업은 일반적으로 명문대를 나와야 합격을 하지만 신입사원으로 대기업 사장이 되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없어. 사장이 되는 데는 그런 게 필요 없다고. 1년에 몇십억 버는 데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몇백억 버는 데는. 시장을 만족시키면 1년에 몇백억 벌어. 시장을 만족시키면 뭐다? 1년에 몇십조 원 벌어.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 리드 대학을 중퇴한 거지. 중퇴해도 돼. 왜? 시장을 만족시키면 되니까. 그게 사장이니까. 베스트셀러 작가도 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시장성을 봐야 돼. 시장성을. 책을 써가지고 판매하는 거단 말이야. 책을 써가지고 판매하는 메커니즘이야. 일종의 기업 사장과 비슷해. 이걸 우리가 바꿔 이야기해서 일반적으로 사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1인 기업가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 작가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작가라고 말을 하고 동시에 예술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는 일종의 비즈니스맨이야. 비즈니스맨이야. 그리고 비즈니스맨도 예술이 필요하지. 그 스티브 잡스는 그래서 뭐라고 했나? 어? 이 둘을 결합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인문학과 과학기술 결합해야 된다. 예. 그리고 뭐 예술적인 것도 이야기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야. 작가는 그런 겁니다. 시장성, 항상 시장성, 스펙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사람들만 봐라 이거야.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 이걸 봐야 돼.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계속 변할 수 있죠. 트렌드에 따라서.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죠. 그래서 인간의 본질에 대한 통찰과 시대 흐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찰과 관찰이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또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열심히 해야 되고 잘 봐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망할 필요 없고 자만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 나왔다.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서울대는 대기업 신입사원 들어갈 때 유리할 뿐이에요. 나머지는 실력으로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쓰기는 증명을 해내면 돼. 증명을. 뭘로? 필력으로. 그리고 이 필력은 뭘로 만들어지나? 자료 수집으로 만들어져. 그리고 뭐야? 사고력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책을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독서와 사색이 작가의 양대 산맥이고 축인 거야.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야 돼.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책을 잘 쓸 수가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막 뻗어나가요. 이렇게 시장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실 막 뻗어나간다고. 연결을 또 해야 돼. 일 안 하면 또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고 또 자세한 이야기는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민 작가이고요. 12년차 전업작가로 20여 권의 책을 집필했고, 그동안 120여 명의 작가들을 양성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도움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작가로 거듭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죠. 물론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 들어온다고 책 다 쓸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를 통해서 책을 내신 분들은 모두 최선을 다하신 분들입니다. 피드백을 해왔을 때 책을 써와야 책을 낼 거 아니야. 내가 책을 대필해주면 그건 뭐다? 범죄이 아니야. 그러니까 책을 써와야 되고 피드백을 해야 되고 방향을 잡아주는 거고 전체적으로 뭐다? 여러 가지 지도를 해주는 거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책을 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상민 책쓰기 연구소에 들어와서 책을 쓰려면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안 하면 책을 못 쓰죠.
120명 작가님들은 모두 열심히 하신 선생님들입니다. 저도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얘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